아이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 대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참, 사람 인생이란 게 글쎄요. 여보, 아버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지난달에 땅 판 일 때문인가 봐요. 아버님이 땅을 파셨어요? 어? 동네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던데. 그래, 얼마에 파신 거예요? 아버님 땅 많으시잖아요. 우리한테 돈 주시려는 건가 보다. 몰라, 가봐야 알지. 집에 가서 내색하지 마. 며느리가 시댁 재산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면 어때? 그 많은 재산에서 좀 떼어주신다고 티도 안 나고 또 그런다. 매번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 못 차리네.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자기는 집 장남인데 지금껏 제대로 주신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런 소리 그만하고 집에 가면 조용히 있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알겠어요. 자크 채우고 있으라는 거지. 내 분부대로 하죠. 남편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못했어요. 아버님은 시골에 사시지만 땅이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았고 읍내에 건물도 있을 정도로 재력이 좋았으니까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버님, 요새 몸은 건강하시죠? 그래, 새아가 온다고 고생했지. 차는 안 밀렸고. 네, 아버님 따라 차도 없던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안 보이시네요. 여보, 애들 왔어. 나와봐.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왔어? 자자. 서 있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님은 아들을 반기며 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요. 조금 있으면 어머니 생신 때 보면 되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그냥 오랜만에 둘이 밥 한 끼 먹으려는 거지. 에이, 그런 거면 미리 말씀하시지. 그럼 집사람이 음식 만들어 올 건데.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혼자 힘드셨겠다. 힘들긴 있는 반찬에 고기만 사왔는데 매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고생만 하시면서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먹지 말고 식당 가요. 식당은 너희들끼리 있을 때 가야지. 둘째네 애가 이제 막 돌 지났잖아. 혹시 식당 가서 뜨거운 거 만지면 큰일 나. 식당 한번 간다고 무슨 일 있으려고요. 넌 뉴스도 안 보냐. 애들이 식당 가서 화상 입는다고 하던데 하나 있는 우리 손주 귀하게 여겨야지. 별 걱정을 다 하신다. 아버님 말씀에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 7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한동안 노력하다가 서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노력 안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동서 출산 이후 아버님은 드디어 우리 집에도 고추가 태어났다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누워있는 동서에게 급하게 왔다며 돈 걱정 말고 편히 있으라고 그 자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주셨어요. 시댁 어른들은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고 강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못 낳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둘째가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엄마, 둘째 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버님은 서방님 내 소리를 듣자마자 하던 말도 멈추시고 벌떡 일어나 손주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할아버지한테 와야지. 몇 달 사이에 엄청 컸네. 맞아요, 아버님. 주위에서 미니가 엄청 잘 큰다고 해요. 아마 아버님 닮아서 잘 크는 것 같아요. 형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빨리 온다고 왔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준민이 챙긴다고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 동서 챙기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재수 씨, 저희도 지금 왔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성민아, 방으로 들어가자. 온다고 힘들었지? 힘들긴 형이 더 힘들었겠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님은 그렇게 말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뒤따라간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소식을 묻다가 정작 궁금했던 땅 이야기가 나오지 않길래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이번에 땅 판 거라면서요?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아니다, 너희도 알아야지. 세아가 너 말대로 이번에 집 옆 땅을 정리했다. 엄마가 그새 이야기했나 보네. 네,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파신 거예요? 갑자기 돈 필요할 일은 없을 텐데요. 땅 판 이유에 대해 들은 적 없어서 말을 꺼낸 김에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뭔가 알고 있는 듯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버님은 속 시원하게 말씀 못 해주시며 한동안 우물우물 하시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다. 일단 이거부터 받아라. 5천만 원이라. 갑자기 주시는 큰 돈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뒤이은 아버님 말씀에 그 큰 돈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얼굴이 나도 모르게 굳어버렸어요. 사실 그게 말이다. 너한테는 이야기 못했는데 이번에 둘째 집 사는데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어. 집이요? 형, 일이 그렇게 됐어? 이 일이 그렇게 되다니. 아버지한테 내가 부탁한 거야? 넌 철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했어. 그래, 세아도 알다시피 둘째 집이 좁잖아.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 태어났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이제 농사도 다 접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섭섭한 마음 들더라도 내가 이해해줘야겠다. 아버지 재산인데 제가 뭐라고 할 게 있나요? 성민이가 부탁한 건가 싶어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도 섭섭 안 하다면 거짓말이지만 이해는 해요. 아버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남편이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됐어요. 아버님, 이 사람은 장남인데 그래도 상응하게 하셔야죠.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세아가 내가 손주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 약속하마. 이번에는 섭섭해도 그냥 넘어가고 너희도 애가 생기면 내 건물은 너희한테 물려줄게. 그러면 되겠지. 아버지,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기는 아버님이 생각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버님 말씀 신경 쓰지 마. 그래, 알았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밥이나 먹자. 여보, 저녁은 다 된 거야? 바이야, 애들 도착했을 때 이미 다 됐죠. 거실로 나가요. 그렇게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온통 머릿속에는 건물 주신다는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올라왔고 뜻하지 않게 남편과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끝낼 수가 있어? 뭐가? 동수한테 집 사준다니 어디 그게 한두 푼이야? 자그마치 5억이라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그건 안 되죠. 똑같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야?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집 장남이면 그 말도 못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다니? 아버지 돈을 아버지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건물 주신다는 건 왜 쏙 빼먹고 말하는 거야? 아이고, 답답하. 그게 주신다는 말이야?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한 거잖아. 우리가 결혼한 지 7년 넘었는데 갑자기 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넌 말을 왜 꼭 그런 식으로 해? 아, 몰라. 듣기 싫고. 자기, 지금부터 술이랑 담배는 애 생기기 전까지 금지. 알겠지? 적당히 해라. 갑자기 그걸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지 말라니?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부터 당장 노력해야지. 하여튼 지금 당장 방으로 따라와. 시골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남편을 달라붙어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안 되던 임신이 갑자기 노력한다고 될 리 없었고 남편도 지쳤는지 순리대로 살자면서 시간이 갈수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부터 배란 일이라고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야, 그만 좀 해라.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회식인데 어떡하냐. 지금 나 혼자 급한 거야? 이러다 아버님 재산 동수로 다 넘어가도 상관없어? 내가 재산 이야기 그만하라고 했지.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으면서 큰 소리는 말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내일 시간이나 비워. 나 병원 가려니까. 병원은 왜? 지난번에 그렇게 해놓고 또 하고 싶어. 예전에도 병원 가서 검사하고 배란일 받아오며 노력한 적 있었는데 아무런 소용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소용없으면 임신밖에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리고 나 시간 안 돼. 다음에 가자. 다음에 나 출장 잡혔어. 뭐야? 그걸 왜 이제야 이야기해? 누가 병원 갈 줄 알았나? 아무튼 난 내일 안 돼. 접든지 혼자 가든지 알아서 해. 그냥 출장 미루면 안 돼? 자기 검사도 다시 해봐야지. 지난번에 하도 유난 떨어대서 가서 검사했잖아. 그때랑 지금이 같아.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당연히 다시 검사해야지. 모르겠고 가려면 내일 당신 혼자 갔다 와.
병원 이야기에 짜증을 내고 대화도 안 돼서 결국 다음날 혼자 병원 갔어요. 오랜만에 병원 온 거라 초음파로 난소 모양 보고 혈액 뽑아서 호르몬 검사도 다시 했어요. 나팔관 잘 뚫려 있고 검사 결과도 좋네요. 뇌하 수치 호르몬도 이만하면 좋고 나이에 비해 난소 기능도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런데 왜 임신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남편분 다시 검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지난번 검사에서는 정자 활동량이랑 수가 적어서 시험관 추천드렸었는데 시험관이 내 남편분이 평균보다 많이 안 좋았거든요. 남편분이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귀가 멍해져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혼이 빠진 채 일어나 병원 나왔어요. 한참은 의심했어야 했는데 예전에 병원 검사할 때 시간이 안 된다며 남편 혼자 가서 검사했었거든요. 분명 검사 온 날에 남편은 자기는 괜찮다고 했고 그 후로 둘 다 괜찮으니 병원보다는 자연 임신해보자고 설득했어요. 어질어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감쪽같이 속았다 싶어 허탈보다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혼자 쇼를 했으니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그때 저기요. 맞네, 지혜 누나. 여기서 뭐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 타이밍 좋게 그것도 갑자기 남자가 말을 걸다니. 그 남자는 임신 때문에 시작했던 볼링으로 알게 된 동생이었어요. 저 여기 자주 와요. 지금도 친구 만났다가 커피 생각나서 커피숍 가는 중이요. 누난 어디 가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대답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으니까 동생이 이 누나 오늘 왜 이래? 얼굴 붉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은? 그럼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커피 마시러 같이 갈래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동생 보며 절대 안 될 나쁜 생각이 머릿속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 지금 시간 괜찮다는 거지? 네, 완전 괜찮죠. 야, 그럼 커피보다 술이나 먹으러 가자. 지금요. 해가 아직 저렇게 떠 있는데. 왜, 싫어? 간만에 낮술 먹고 싶은데. 누가 싫다고 했어요? 술하면 저 아닙니까? 가요. 앞에 괜찮은 곳 있어요. 그렇게 거리를 걸어가게 들어갔어요. 누나, 향수 뿌렸어요? 갑자기 웬 향수? 안 뿌렸는데. 아닌데 좋은 향 나는데. 잠깐만. 그러면서 동생은 몸 가까이 하며 냄새 맡더군요. 뭐야? 누나 살냄새에. 그거 봐. 나 향수 안 뿌렸다고. 와, 나 살냄새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봐. 누나, 일단 앉아. 진짜 대박인데. 그 동생은 평소 여자 좋아하는 성향이라 시작부터 저를 플러팅하기 시작했어요. 누나 어떻게 잘 지냈어요? 요새 볼링 치러도 안 나오고. 나야 뭐 잘 지냈지. 넌 여전하다. 여전하다. 나 요새 얼마나 신경 쓰는데 누나 안 되겠네. 매력 발산 한번 해줘. 그래, 한번 해봐라. 그 전에 술이나 따르고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낮이라 그런지 빨리 취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뻤었나 뭐래. 결혼 안 했으면 사귀자고 할 텐데. 그러게 내가 왜 일찍 누나 못 만난 거지? 누나 피부도 장난 아니다. 누가 보면 20대라고 하겠어. 손 한번 줘봐. 동생 말에 못 이기는 척 손 내밀었어요. 이거 봐봐. 손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손 내밀고 있을 때 휴대폰 울렸어요. 누나 전화 온 거 아니야? 잠깐만. 아이씨, 왜? 누구야? 누구긴 남편이지. 봐도 돼? 누나,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뭐? 자기야. 여보세요? 병원은 잘 갔다 왔어? 별말은 없고. 왜 뭐라도 듣고 왔을까봐 속으로 웃음 나왔어요. 그래, 너도 찔리는 게 있구나 싶어서요. 말을 왜 그렇게 해? 같이 못 갔다고 아직 삐져 있나 봐. 안 삐었어. 자긴 잘 도착했어? 대단한 출장 가셨잖아. 짬내서 전화한 거야. 그래, 그럼 이래. 나는 지금 친구 잠깐 만나고 있으니까. 남편과의 통화 그렇게 대충 마무리했어요. 누나 어디 아파? 웬 병원? 그냥 검사.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그렇고 혹시 너 혈액형 뭐야? 나 A형. 아직도 혈액형별 성격 이런 거 믿는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가 A형이랑 잘 맞아봐. 우리 남편도 A형이거든. 그렇게 또 시간 지나갔어요. 너 집에 빨리 가야 돼? 나 오늘 모텔? 내가 혼자 산다고 안 했나? 그럼 오늘 나랑 늦게까지 놀 수 있겠네.
그럼 그럴까요? 그럼 우리 2차나 갈래요? 일단 나가자. 그래, 가. 누나, 2차로 노래방 갈까? 그러지 말고 너네 집에서 한 잔 더 할까? 그래, 뭐 나야 좋지. 그렇게 동생 집으로 갔고 목적 이루기 위해 다음날 들 때까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 동생과의 만남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다 불안하고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관계 정리했어요. 고추봐. 손이랑 입이 꼭 아들이랑 똑같지 않아? 아가, 고기 많았어. 큰일 했네, 큰일 했어. 여보, 정말 사랑해. 고생 많았지. 네, 맞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고 아버님은 그 이후 아이가 돌될 때쯤 건물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한동안 애 키운다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누나, 오랜만이야. 왜 전화한 거야? 우리 끝났잖아. 누나만 끝나면 끝난 거야? 그럼 끝이지. 뭘 기대하는 건데? 아니, 나도 끝낼 생각이었는데 누가 그러더라. 누나 아기 낳고 건물 받았다고. 소름 끼쳐왔어요. 동생이 이 사실 절대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있을지 없을지 헛소리 하려면 전화 끊어. 다시는 너랑 엮고 싶지 않으니까. 이 누나 지금 상황 판단 안 되나 봐. 낳았다는 그의 누구 애인데? 누구 애긴 남편 애지. 그래? 그럼 내가 남편한테 가서 검사해보라고 해도 괜찮겠네? 난감했어요. 저조차 이 애가 남편 애인지 그 동생 애인지 몰랐거든요. 너 지금 하는 게 뭐야? 내 나이 참외 가게 한번 해보려는데 돈이 부족하네. 투자 좀 해줘. 너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게 장난 같아? 한 달 줄 테니까 5천 만들어놔. 그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5천 구할 수는 있었어요. 남편 눈치채지 않게 친정이며 개인 대출 이용하니 구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살고 싶어? 뭐가? 내가 어쨌다고? 아니다. 너랑 상종한 내가 바보지. 이거나 받고 사라져.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님.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에 연락 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무서워서 어디 받겠나. 새끼로 너한테 끌려다니니 다 오픈할 거니까. 너도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여기까지 해. 알겠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알아들었으면 제발 좀 살려줘. 그간 행복하게 잘 살아. 떠나는 동생 뒷모습 보면서 불안감 몰려왔어요. 정말 한동안 불안해하며 살았는데 그 동생 말대로 이후 연락 한 통 없었고 시간 지나면서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있어야 할 시간에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해? 언제 온 거야? 남편은 서류 한 장 밀었어요. 이게 뭐야? 보고도 몰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내민 서류는 유전자 검사 결과였고 거기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오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오해라고. 내가 누굴 만난 줄 알아?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여보, 우리 진우 봐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진우 걱정은 하는가 보지.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리고 그 더러운 입으로 진우 이름 부르지 마. 진우 아직 어려서 엄마 없이는 안 돼. 여보,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이런 일 저지른 거야? 이거 들고 당장 나가. 남편은 짐까지 다 싸놓고 가라는 통에 쫓겨나왔고 당장 갈 곳 없어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내가 한 일 듣고 할 말 없었는지 말없이 조용히 저를 놔두고 나가셨어요. 며칠 밤낮 후회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한심한 딸이지만 혼자 막아볼 생각에 남편 만나러 갔으나 설득 못했고 내가 모르는 사실들을 듣고 오셨어요. 전혀 사실 모르던 남편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듣고 오신 거예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이랬어요. 그 동생이 내가 준 돈으로 1년 넘도록 잘 쓰다가 돈 떨어져서 더 많은 돈 요구할 생각에 나보다는 남편 선택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돈 요구한 거예요. 남편도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황당한 이야기 펼치니 사기라고 생각하다가 확실한 게 좋겠다는 생각에 그 남자와 애 검사할 때 자기도 넣어서 검사했고 친자 결과 그 남자 앞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검사지 보자마자 아들 지킬 생각에 그 남자 요구대로 들어주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날 집에서 저를 기다린 거였어요.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 듣는데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왜 사람은 일이 터지기 전까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할까요? 또 아들에게는 어떻게 용서 빌어야 할까요? 아들이 커서 이 사실 알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까요? 남편이랑 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용서 비는 건 군소리 없이 이혼하는 거겠죠. 어쩌겠어요. 다 제 잘못한 일인데 여기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